안녕하세요. 비바바이브의 슈퍼휴먼 프로젝트 제1탄 무의식 레슨 2 무의식 리프로그래밍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의식 리프로그램 기법 4가지에 관해 알려드리고 각 기법의 구체적인 실천법은 레슨 3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무의식에 관해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생물학자인 브루스 립튼 박사는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관습적으로 유전에 의한 것이라고 믿어져 왔으나 현대 후생학적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느냐에 따른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약 5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들은 증식과 쇠퇴 혹은 살거나 죽는 것에 대한 정보를 받는데 그 정보는 우리의 마음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각자 서로 다른 시각과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몰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 있다 해도 와우, 너무 멋져, 정말 좋은 것 같아, 나는 여기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너무 무서운 장소인 것 같아,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난 너무 두려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 있지만 이때 두 사람의 세포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는 궁극적으로 세포의 행동학적 그리고 유전학적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의 화학 반응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겠지만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게 되면 마음의 화학 반응은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연구에 의해 지구상의 모든 질병의 90%는 두려움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마음의 인식인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마음을 컨트롤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은 우리의 표면적인 생각 및 우리의 바램 등을 구성하고 무의식은 우리의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생각의 패턴이나 믿음, 즉 하고 있는지도 몰랐지만 이미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구성합니다. 우리의 이마 바로 뒤에는 전전두엽이 위치하고 이는 여러분과 타인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의식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의식이라고 부르고 의식적인 부분이 진화하기 전부터 있었던 나머지 90%의 뇌를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달린 차 안에서 친구와 대화를 하며 운전을 하고 있을 때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고 운전에 필요한 모든 행동을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의 의식적 마음이 책을 읽는 동안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눈을 깜빡이며 입술이 대지 않으면서 커피나 차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의식적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깨어있을 때의 95%의 행동은 무의식에 자리 잡은 디폴트 프로그램들에 의해 나오는 것이고 그중 몇몇의 프로그램은 긍정적이고 유용할 수도 있지만 통계에 의하면 인구의 약 70%가 부정적이며 스스로를 방해하는 디폴트 프로그램에 의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무의식적 사고와 패턴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레슨 1 무의식은 무엇인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무의식적 프로그램은 우리 인생의 처음 7년 동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태어나기 3개월 전부터 7세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무의식의 가장 수용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세타파의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경험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 다르게 형성됩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웃거나 노래를 불러도 되는 때와 안 되는 때를 과연 어떻게 구분하는지와 같은 여러 가지 경험적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후 이러한 메시지들이 우리의 무의식적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이들은 자동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들 각자만의 고유한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우리가 원했기 때문이고 이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한 프로그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열심히 일하고 몸부림치며 온갖 노력을 다해도 이루기가 어려운 것들은 우리의 프로그램들이 그것들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무의식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무의식 프로그램은 아니야,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창조하기를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래된 프로그램들을 바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무의식을 리프로그램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4가지를 설명드리고 각 기법의 구체적인 설명과 연습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Subliminal Messaging 기법입니다. Subliminal Message란 의식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자극을 통하여 우리의 잠재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잠이 들 때면 우리의 마음은 액티브 베타 상태에서 알파 상태를 거쳐 세타 상태로, 그리고 완전히 잠에 빠지면 델타 상태로 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타-파의 상태는 가장 수용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이나 제안 등을 무조건 수용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재의식의 영역인 이 세타-파를 이용하면 우리는 좀 더 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리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체면을 걸 수 있는 세타-파의 상태에 하루 2번 자동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잠들기 바로 전과 깨어나기 바로 전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서브리미널 레코딩을 틀어놓고 잠을 자게 되면 우리를 방해하는 오래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새로운 믿음이나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긍정암시문과 감정이입의 반복 기술입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선명하게 상상한 것과 실제의 차이를 전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꿈을 꿀 때면 그것이 꿈일지라도 실제와 마찬가지로 호흡이 가빠지고 심박이 빨라지며 심지어 식은땀까지 흘리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반복함에 따라서 우리의 몸에는 지금껏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이 강해지고, 이렇게 강해진 근육의 힘에 의해 우리의 오래된 프로그램들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강해진 근육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은 실제 감정을 이입하게 되면 한층 더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마치 암 환자가 나는 지금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생과 바라는 인생의 격차가 너무 커 보여서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최종 결과물과 연결되는 감정의 공간으로 우리 자신을 데려갈 수 있는 능력만 갖출 수 있다면 반복법의 효과는 반드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행동은 감정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행동으로 감정을 만들고 이 둘의 조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비전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에너지 심리학입니다. 에너지 심리학은 뇌의 두 반구를 동기화시키는 헤미싱크 능력을 향상시켜서 무언가를 매우 빠른 속도로 무의식에 다운로드 시킬 수 있게 하는, 이를테면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믿음에 변화를 만들어내자는 취지로 새롭게 형성된 학문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방법으로는 사이케이, 이모셔널 프리덤 테크닉, 세타 힐링, 홀로싱크 등이 있습니다. 접근 방식이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충격 요법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중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심한 충격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들은 심각한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혹은 주요한 위급 상황과 같은 분명한 위기의 형태인 충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이가 태어났다거나 진정한 소울메이트를 만났다거나 하는 축복의 형태인 충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충격들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을 순식간에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4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을 리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법의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무의식 리프로그램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매우 즉각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심리학적 용어로는 spontaneous remission, 즉 즉각적인 호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든 기법 이전에 우선적으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의식 리프로그램의 황금 열쇠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로 완전한 현존입니다. 브루스 립튼 박사는 그의 책 허니문 이펙트에서 매우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기존의 무의식 프로그램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의식만으로 우리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사랑에 빠질 때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무의식의 프로그램으로부터 나와서 완전히 의식으로만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데, 사랑에 빠질 때가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완벽하게,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현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놀이에 열중해 있을 때나 운동선수나 예술가들이 그들이 하는 것에 완전히 몰입한 순간에서 우리는 현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매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현존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무의식의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우리의 현실을 의식적으로 창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단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되고 있었을 뿐이지 어떤 피해자나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무의식적 프로그램이 의식적 마음의 소망 및 바램과 일치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속적인 허니문 이펙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